네, 안녕하세요. 허창구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주제를 바꿔서 우주의 끝, 우주의 끝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끝을 볼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주제인데요. 우리가 그 바다에 가서 해변가에 가서 바다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수평선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그 수평선. 그러면 그 수평선이 바다의 끝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수평선 너머에 도 바다가 계속 되는데 그 바다가 우리 수평선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수평선이 바다의 끝이지만 사실 바다는 그보다 더 멀리 퍼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한 비유인데요. 오늘 주제로 우리가 우주의 끝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발동을 끄고요.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달을 보지 않습니까? 달을 보면은 그것이 이 달이 꽤 먼 거리지요. 먼 거리에 있는데 달과 지구 사이에 지구를 이렇게 하나씩 둘씩 바둑알처럼 이렇게 가지런히 배열을 하면은 한 3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또 지구에 비해서 보면은. 그리고 그 달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데 달빛이 달에서 지구에까지 도달하는데 1.5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다고 해요.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빛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돌기 때문에 뭐 1.5초 정도 걸리면은 달과 지구의 거리는 뭐 지구의 한 10바퀴 정도, 뭐 11바퀴 뭐 그 정도 되는 거리네요. 그런데 이 태양 있지 않습니까? 해. 우리가 그 일출 때 보는 태양, 또 석양이 질 때, 노을이 질 때 보는 그 태양, 또 어떨 때는 중천에 떠 있는 그 태양 있지 않습니까? 중천에 떠 있을 때는 우리가 눈이 아파서 보기 힘들지만은 이 태양에서부터 지구의 거리, 그것은 이제 지구에서 달과의 거리보다 훨씬 멀죠. 그래서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약 8분 20초, 8분 20초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석양에 지는 해를 보았을 때 그 해는 우리는 사실 과거의 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해가 아니고 8분 20초 전에 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8분 20초 전에 해에서 빛이 출발해서 우리 눈에 도착하기까지는 8분가량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리를 이제 빛이 가는 빛의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거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태양까지는 8분 20초. 그런데 이 태양, 우리 지구가 태양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은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갤럭시, 이 삼성 갤럭시라고 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 비디오를 삼성 갤럭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갤럭시 은하계,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은하계의 이름이 밀키웨이죠. 은하수 밀키웨이. 이 사이즈는 얼마나 클까요? 여기에는 이 우리 은하계에는 별이 처음에는 뭐 50 빌리언, 50 빌리언은 100만 개에 1000개니까는
50 빌리언 하면은 100만 개가 한 10,000개 정도 있는 것이죠. 1,000만 개가 한 1,000개 정도 있는 그러한 것이 빌리언인데 50 빌리언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더 많아요. 이제 현미경이 아니고 만원경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는 보면 볼수록 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은하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수에 있는 별들이. 그래서 현재는 약 200 빌리언에서 400 빌리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100만 개가 20만 개에서 40만 개까지 있는 그와 같은 엄청난 숫자의 별이 우리 은하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계는 이렇게 둥근 그 원반형으로 생겼잖아요. 테이블처럼. 그래서 테이블 끝에서 끝까지 은하계의 끝에서 또 다른 끝까지 가는 그 거리는 얼마나 클까요? 물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은하계에서 은하계 끝까지 빛이 간다면은 그것으로 이제 빛의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8분 20초인데 은하계의 끝에서 다른 끝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그것은 10만 년 가량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이 은하계 끝에서 쫙 해서 다른 은하계 끝으로 가는데 약 10만 년 가량. 그러니까 우리가 은하계의 이 동쪽 끝에 있다면은 우리 지구가 그 저쪽에 은하계의 서쪽 끝에 있는 별을 보면은 그 별은 10만 년 전의 별인 것이지요. 엄청난 그 거리입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사이즈지요. 별도 많고 사이즈도 많은 것이죠. 우리가 밤하늘에 많은 별이 보이는데요. 북두칠성 있지 않습니까? 북두칠성 중에 그 북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북극성도 거리가 워낙에 멀기 때문에 북극성에서 출발한 별빛이 우리가 보기까지는 약 300년 가량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보았을 때 북두칠성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북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극성은 우리가 300년 전에 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북극성이 파괴되든지 춤을 추든지 뭐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300년 후에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 과거의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좀 여담이고요.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크며 우리가 과연 우주의 끝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만원경이나 최첨단의 만원경 같은 것을 동원해서 지구 사이즈 크기의 만원경을 만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MIT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만원경을 세계 각처에 조그만 만원경을 설치해서 그것을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지구 사이즈의 만원경을 만들어서 이제 우주를 관측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우주의 끝, 아주 파워풀한 만원경을 가지고 우주의 끝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실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는 지금 현재 팽창하고 있습니다. 팽창하는데 이 빅뱅 시어리라고 있죠. 빅뱅 이론.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무한히 적은 존재였는데 그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팡 하고 터져가지고 그것이 확 팽창을 해가지고 모든 별들과 은하계가 생겨났다. 이것이 이제 빅뱅 시어리인데요. 이 빅뱅 시어리에서 이게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 우주 전체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은하계도 밖으로 튀어나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와 같은 그 이론이 맞다면은
이 폭발물을 터뜨렸을 때 그 폭발물이 밖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폭발물이 터진 그 원점 있잖아요. 그 원점은 비게 되잖아요. 시간이 가면은. 그죠? 예. 우리가 무엇을 터뜨리면은 처음에는 거기 뭉쳐 있지만은 이게 밖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그 원래 있던 자리는 비게 되는 것인데 이 우주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골고루 은하계 이렇게 골고루 배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은하계들이 뭐 우주의 가운데가 텅 비어 있고 밖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빅뱅 시오리에 뭔가 좀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팍 터졌으면은 이게 터져 나가는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밖으로 이렇게 있고 그 원래 터진 그 중간에는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빅뱅 시오리의 한 문제이고요. 첫 번째 문제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두 번째 큰 문제는 이 과학자들이 계속 이제 과학적인 도구가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계속 보았는데요.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빅뱅 시오리처럼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우주의 늘어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가령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와 가까운 은하계의 거리가 증가하는 것이죠. 멀어지는 것인데 저 멀리 있는 은하계에는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속도를 내면서. 또 더 멀리 있는 곳은 우주는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근데 늘어나는 게 멀면 멀수록 더 빨리 늘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부터 더 빨리 멀어지는 것이에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하면은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위에서 떨어뜨리면은 10층 건물에서 사과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사과가 9층 거리에 올 때는 좀 낮은 속도지만은 사과가 5층까지 정도 내려면 더 빠른 속도지 않습니까? 사과가 이 지면에 닿을 때는 아주 빠른 속도죠. 이렇게 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지다가 갈수록 빠르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 중력 때문에. 근데 바로 이와 같이 우주가 팽창하는데 이와 같이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 중력을 거꾸로 뒤집어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위로 던지면은 사과가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갈수록 빨라져서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렇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주가 그렇게 거리에 비례해서 멀면 멀수록 빠르게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곳에 있는 우주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엄청난 속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도가 마침내 빛의 속도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예, 빛의 속도를 능가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어떤 우주, 은하계는 우리에게 은하계에서 출발한 시작한 그 빛은 우리에게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은하계가 우리에게로 오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기차가 천천히 갈 때 기차가 우리를 지나가요. 그래서 한 1m 정도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이 기차에게서 기차 밖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과를 던져요. 그러면은 탁 던지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요. 기차가 천천히 갈 때는 사과를 던지면은 사과가 우리 손에 도달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점점 빨라져서 그 사람이 사과를 우리에게 던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차가 빠르게 지나가면은 그 사과는 우리 손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 사과는 빛이고 그 기차와 우리 사이의 그 거리, 그것은 기차의 속도는 바로 우주가 팽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에 의하면은 우주의 모든 물체들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멀리 있는 우주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주와 우리 사이에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뉴턴의 원리,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뉴턴의 원리 가운데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 뉴턴의 원리에 적용이 되지 않고 어떠한 물체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평선, 수평선을 말했던 것과 같이 이 우리가 아주 파워풀한 망원경을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우주를 관측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관측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때가 되면은 그 우주는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우리로부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 우주에서 출발한 빛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다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평선의 선 너머에 있는 바다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우주의 빛의 속도보다 빨리 더 멀리 빠르게 팽창하는 그쪽의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보려고 하지만은 우주를 우리가 볼 수는 없다. 모든 우주를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뭐 우주의 사이즈가 크다, 뭐 우주가 크다 하는 것은 그 우주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인 것이에요. 예, feasible universe인 것입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예, 그래서 이 과학 교과서에나 이러한 것들 모든 우주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하는 것이 모두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서의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경계선 너머에는 관측 불가능한 우주가 있어요. 이것은 팩트예요. 예, 이것은 추측이 아니고 팩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팽창한다.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팽창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밝혀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큰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을 합치면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지요.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우주에 있는 별을 합치면은 그것은 온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 있지 않습니까? 모래알, 바다에 있는 모래알, 사막에 있는 모래알, 강에 있는 백사장에 있는 모래알, 모든 모래알을 합친 수보다 약 10배 가량이 많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배 가량 이 모든 모래알, 지구에 있는 뭐 고비 사막이든지 사하라 사막이든지 뭐 명사십리 백사장이든지 바다든지 있는 모든 모래알, 바닷속에 있는 모래알이 합친 그 모래알보다 약 10배 가량의 많은 별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있다 했는데, 하지만 그 관측 가능한 우주 밖에 관측 불가능한 우주가 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비로운 우주의 세계, 우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자연의 그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절대자인 능력과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은 많이 발전을 했지요. 뭐 스마트폰도 나오고 뭐 인터넷도 나오고 하지만은
이러한 것은 사실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 스마트폰 뭐 이런 거는 그냥 기술이죠. 테크놀로지, 기술,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같이 기술이고, 실질적으로 과학을 말하자면은 그 물리학, 물리학을 말해야 되는데요. 물리학의 일부분에서는 좀 발전이 있었지만은 큰 물리학, 그러니까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철학, 인간의 철학마저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과학적 발전은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물리학은 지난 100년 동안 많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약 100년 전에 나왔지만은 그것이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그 논리적 사고, 이러한 것이 이제 끝에 다다랐다 하는 것이에요. 그 수평선, 우리가 바다를 보았을 때 이 수평선까지는 보았는데 수평선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질 못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제 수평선까지 다다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과학이, 이 순수 과학이 더 발전한다는 것은 아마도 매우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블랙홀의 존재는 알지만 블랙홀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블랙홀로 들어가서 스터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운전하다가 또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